안녕하세요. 11월 16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국채금리 상승폭 확대에 기술주 중심으로 출애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 중요한 자리에서 지수 반등 이후에 어제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반등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도 빨간불 잘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좋은 흐름 보였던 반도체 관련주들 일부는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 우주항공 섹터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0.07% 상승한 3,00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6% 상승하면서 1,03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희경제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에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예정인데요. 12월 4일 오후 1시 일산, 12월 11일 오후 1시 의정부, 12월 18일 오후 1시 일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11일에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검색 후에 입장하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업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나라 시장 계속 올랐고 오늘도 오르고 있는 편인데 탄력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너무 급등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서 도로 빠지는 조정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지금처럼 천천히 다지면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종목들의 흐름은 지금 차별화 흐름 느낌이 좀 강하죠. 뭐 후성이라든지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 펄어비스라든지 일부 게임주들, 일부 IT 부품주들 여전히 강세인데 초록빛 미더도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10%원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코스피는 547개가 하락 종목이니까 상승 개수가 300개에 비하면 더 많고 코스닥도 올라가는 게 570개, 떨어지는 게 760개. 그러니까 떨어지는 개수가 더 많아요. 자, 한번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은 양호하다는 거. 자, 지금 코스피 보면은 일단 3,000은 안착을 했어요. 일단 3,000 돌파 여부를 좀 봐야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3,000은 생각보다 좀 일찍 돌파를 했네요. 오늘 좀 눌려줘도 괜찮은 모양이었는데 그러니까 코스피는 여기서 올라가도 좋고 밀려도 좋습니다. 둘 다 상관없어요. 밀려도 시장이 무너지면서 종목이 박살나는 게 아니고 눌림목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오히려 테마주들은 더 좋아요. 밀리게 되면. 근데 지금 시장이 살살살 올라가니까 어제 움직였었던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SK하이닉스, LG노텍, LG전자, 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다 IT 대형주들이죠. 얘네들이 플러스 권역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니까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차라리 지수가 3,050까지 올라가면서 모두 다 좋으면 좋은데 지금은 강한 애들만 좀 강한 그런 이제 차별화 느낌이고 어쨌든 좋다는 얘기예요. 뭐 밀려도 상관없고 올라가도 상관없는 그런 시장에서 어차피 갈 종목은 간다. 그럼 오늘 같은 날에서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지수가 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을 매매로 접근을 하든 끌고 가든 지금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접근을 해도 지금 올라가서 쫙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니 지수도 괜찮은데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을 뿐이지 지수는 좋거든요. 지금은 3,050까지는 무난하게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바로 가는 것보다는 살짝 밀리고 나서 가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는 체감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밀렸다 가면. 물론 일부 종목이 하나인 겁니다. 밀렸다 가면 체감 안 좋은 사람들도 안 좋아요.
어쨌든 밀렸다 가든 그냥 가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3,050이 목표가 아니고 1차 목표치는 3,100, 2차 목표치는 3,200을 두고 지금은 시장은 박스권장, 이중바닥형 완성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반등을 주는 반등장 그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면서 종목들을 뭘 해야 된다? 눌려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면 된다. 근데 지금 IT 부품주들은 어제 강세 주고 오늘도 지금 이틀째인데 3개 더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부터 해서 3개 더 봐야 되니까 4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양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살아나면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후성이 이제 과거에 IT의 대장이었는데 후성도 2차 전지로 속하지만 반도체 그 특수가스 관련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그리고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소재, 동진 세미캠 아니 뭐 넷패스 다 지금 잠에서 좀 깼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또 잠을 잘 수도 있어서 한 4일은 더 봐야 되는데 3일을 더 봐야 된다고 어제 얘기했던 건데 근데 지금 흐름들이 좋아요. 물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일부 IT 섹터들이 지금 흐름들이 좋은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조정받으면 이제 사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잘 째려만 보면 됩니다. 지금 사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쪽들은 이제 조정받으면 이제 사면 되는 거고 그 외에서는 지금 테마주들은 여전히 계속 순환합니다. 오늘도 게임주들이 강하죠. 또 게임주들이 안 죽었다 그랬죠. 근데 조정을 좀 시원하게 좀 받아야 저거를 좀 재접근을 할 텐데 애매하게 떨어지고 애매하게 또 올라가고 애매하게 떨어지고 애매하게 올라가니까 매매가 조금 쉽지가 않은 초보자들한테는. 그리고 게임주에서 분명히 또 엔터주로 순환할 겁니다. NFT 이슈로 전 세계가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걸로도 페이스북, 유튜브 얘네들도 다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그 체제로 다 갈 거고 전 세계 또 기업들이 다 메타버스 쪽으로 다 이제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쓰고 있는 인터넷도 가상현실 공간입니다. 그것도 메타버스예요. 옛날에 유비쿼터스라고 옛날에 1997년도, 98년도, 99년도 잠깐 유행했던 유비쿼터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가상현실 공간에서 이제 두루두루 가까이 친근감 있게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데서 그러니까 IT의 용어를 좀 더 세련되게 바꾼 그게 이제 인공지능부터 해서 AI, 사물 인터넷 등등등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로 이름을 바꾼 건데 다른 게 아닌데 기술은 점점 조금 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해져서 좀 더 세련된 기술로 그동안에 있었던 용어들을 그대로 쓰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투자도 안 하고 주식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더 세련되게 바꾼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X인가요? X 인피니티인가? 그 게임 회사가 있는데 그게 지금 35조로 올라섰는데요. 게임을 보면 정말 한 20년 전 나왔던 게임 같은데 그런 게임이 지금 NFT 이슈가 되면서 그게 35조까지 올라오고 해외에서 그 돌 그림이 있어요. 돌 그림이 있는데 돌 그림을 가지고 그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래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NFT 붙여가지고 그것도 뭐 몇 억에 그게 막 거래가 되고 막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좀 구분을 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막 들어서는 시점이라서 가상 공간에 있는 그 NFT 뭐 그림이라든지 뭐 앞으로 이제 하이브가 보여줄 그런 음반과 음원 그다음에 뭐 사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NFT 가치를 매겨가지고 소장 가치죠, 소장 가치. 그러니까 소장 가치 내지는 뭐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뭐 흔하게 널려 있으면은 아무도 값어치를 채워주지 않지만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듯이. 그런 것처럼 지금 앞으로의 이제 시대가 NFT 이슈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덕지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슈로 해가지고 게임주하고 엔터주도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고 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벌써 얘기 나온 지가 뭐 수년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해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죠. 맞아요. 2006년도 이전에서도 있었으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20년 뒤에 이렇게 크게 성장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쳐다봤던 NFT 같은 경우도 원래 한 5, 6년 전에 이미 벌써 있었던 존재가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별로 그냥 관심 안 갖다가 최근
6개월 동안 내에서 갑자기 난리를 치면서 막 지금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이 갸우뚱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다 투자를 나서고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돈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 게임주하고 엔터주의 흐름은 이 NFT 가상현실 메타버스 P2E 이 서비스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다시 가져가고 있으면서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얘네들이 다시 가고 있는 부분들이라 좀 강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구현을 하려면 IT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경우도 가상 공간을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물론 뭐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핑계는 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IT도 메타버스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다 IT잖아, IT. 그래서 지금 뭐 IT 섹터들도 좋고 뭐 시장도 좋고 뭐 흐름도 다 좋은데 오늘 밀린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이 조정시 종목들 접근할 것들을 잘 가려서 공략하시면 될 시장인 것 같고요. 지금 주성엔지니어링도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가는 애들은 이제 슬슬 자리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사에 보면은 삼성전자를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도한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주워 담는 게 배터리 관련주하고 2차 전지하고 바이오를 많이 산다 그래요. 근데 기관들은 반도체를 많이 산답니다. 외국인들하고. 그러면은 방향이 잡혔죠? 반도체 섹터는 내년에는 크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박스권인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오늘에서 보면은 상당히 기분 좋게 느낌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정받으면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천천히 다지면서 올라가는 게 한 번에 급등하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 매매로 접근해도 된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NFT 관련해서 긍정적인 언급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IHQ가 매수가가 1,740원이었는데요. 수익률 3.4%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YG플러스 10.8% 성공했고요. 키스트가 1.8%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어제 편입된 스튜디오 드래곤 방송에서 말씀 주신 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매수가 미도달 아쉽게도 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85.9%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키스트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키스트가 지난주에서 추천했을 때에서 미도달된 적이 있고 매수가가 들어온 적이 있죠. 그때도 13,900원에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초록뱀 미디어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들도 다시 올라가는데 게임주 올라가는 이유는 이미 다 드러났죠. NFT 아니면 메타버스 아니면 P2E 이 세 가지 이슈로 게임주들이 계속 저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건데 해외에서 말도 안 되게 재미없는 이상한 게임이 35조짜리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정말 20년 전 게임 같아요. 그런데 NFT로 35조. 그러면 다른 애들은 어떠냐? 다른 애들도 비슷해요, 지금. NFT하고 P2E 서비스로 해가지고 다들 주가를, 몸값을 계속 늘리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게임주들을 거기에 비하면은 싸다고 보여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게임들도 뭐 중국에서 잘 먹히고 동남아에 잘 먹히고 유럽에도 잘 먹혀요. 물론 뭐 탑급은 아니어도 그래도 상위권에서 랭킹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게임 기술력과 재미를 가지고 있는데 NFT만 더하면은 더 몸값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슈가 전반적으로 엔터 쪽에서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쇼박스도 움직임이 괜찮고 초록뱀 미디어 괜찮고 그리고 게임주지만 펄어비스 오늘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키스트 같은 종목들은 바닥에 있을 때 넣어 놓으면 이게 엔터주 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러면은 메타버스가 이제 영화계라든지 뭐 앞으로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도 분명히 메타버스 용어를 쓰면서 주가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작년에 보세요. 제약주들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고 그냥 별의별 그냥 그 약품들이 다 갔다가 올라갔었죠. 기대감. 뭐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치료제들
그러니까 뭐 에이즈 치료제 뭐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등등 해갖고 뭐 하여튼 무슨 치료제가 됐든 간에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검사만 해본다, 테스트만 해본다 그래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기대감. 근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지금 보니까 걔네들이 지금 만든 애들은 없죠. 그나마 셀트리온에서 레키로나주라는 약품을 만들어서 유럽에서 승인 신청해서 허가된 거 정도 빡 빼고는 나머지들은 별 얘기가 없고,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뭐 100개 넘는 많은 기업들이 다들 그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도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 시장이라든지 NFT 시장이 앞으로 1, 2년 만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성장하는 상업이란 말이죠. 그럼 계속 성장할 건데 거기에서 그 기대감에 우리가 뭐 10년 동안 바라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만 상승해줘도 주가가 몇천 프로 올라갈지 몇백 프로 올라갈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대감에는 계속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1년, 2년 내에서 빨리 승부를 봐서 뭐 이렇게 누가 약을 먼저 내놓느냐라는 게임에 이제 그 시간 제한이 있었지만 사실 이 가상현실이라든지 IT 부분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들이 점점 확산되고 더 커지게 되면은 주가는 분명히 바닥에서 올라갈 텐데, 그리고 한류라는 부분에서도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와 컨텐츠와 영화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향후 1년, 2년, 3년 안에 굉장히 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그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서 주가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해서 키스트는 완전 바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시장에서 눌림목을 줄 때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시장이 전혀 무너지는 게 없어요.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살짝 눌리는 것뿐. 그래서 이 눌릴 때에서는 키스트 같은 종목이 맞을 것 같아서 오늘 표적 종목 갖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은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렸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잘 갑니다. 더 잘 갈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과거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제작을 한 회사로서 제작 능력은 국내 1위입니다. 국내 1위고 얘는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에 거래량 봐보세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기관들도 살살살 들어오고 있죠. 불안한 건 개인들일 거고, 이거 팔 필요 없어요. 갖고 있는 개인들은 팔 필요가 없고 가져가시면 되고, 뭐 어제 9만 원이 안 들어와서 못 샀겠지만 나중에 조정받으면 사도 되는, 시가총액도 크고요. 2조 7천억짜리 종목이고 묵직하고, 앞으로 영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보다는 내년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정도는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런 제작사들이 이제 귀한 대접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슈가 잠깐 살짝 소폭 하향했는데 다시 이제 커질 거예요. 왜냐면 연말쯤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시상식서부터 해서 무슨 얘기 나오게 되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특집 다큐를 내보내든 아니 무슨 뭐 상을 주겠죠. 내년에도 마찬가지 뭔가 상을 만들어 갖고 오징어 게임한테 시상을 할 겁니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상에 대한 연말 연초에서 뭐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뭐 한국 콘텐츠를 다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해외 다큐 프로그램들이 다시 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뉴스들 계속 뭐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노란톡방에 보면은 뭐 물론 뭐 그 부분은 지금 여기도 방송국이기 때문에 많은 PD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노란톡방에 보면은 거기 어떤 분이 자기가 그 현업에서 그 방송사에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각각 방송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작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그 얘기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이미 올해가 아니고요. 작년부터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올해에서 더 박차를 가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와서 다 집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집어먹으면 전 세계를 다 집어먹는 거거든요. 한류가 먹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서양권 문물들은 중동이라든지 저쪽에서 잘 안 먹힙니다. 일단은 정서도 좀 다르고 반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중간이죠. 거기다 우리나라 약간 유교적인 보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그런데 잘 먹힙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뭐 중국하고 일본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공통으로 잘 먹히고 있는 게 한류 콘텐츠인데 완성도도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집어 먹어야지만 전 세계를 다
집어먹을 수 있다라는 그 신념으로 넷플릭스와 애플 TV가 다 들어왔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딱 보면 보이는데 이게 돈인데. 그러면 열심히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OTT 기업 누가 인수 먼저 하느냐? 게임으로 이제 내년서부터는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아마 투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거는 CJ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얘네들이 팔지 않는 이상은 뭐 얘네들은 팔리지 않을 것 같지만 나머지 뭐 키스트라든지 뭐 IHQ라든지 얼마 안 돼요. 5천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1조 정도만 있으면 그걸 다 사가지고 다른 나라가 돈 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NFT로 어떻게 잘 키우든 가상 그 메타버스를 키워가지고 주가를 시총을 많이 올린 다음에 남한테 팔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전 잘 밝게 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우상향으로 95,000원 돌파하고 10만 원 정도는 올해 안에는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갖다 놓을 것 같고 이게 올해 안에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11만 원이 넘어가갖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OTT 시장과 영화 제작과 이런 컨텐츠들이 더욱더 커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그 집에서 옛날에는 막 청소기 손으로 돌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자동 청소기가 다 알아서 하죠. 그만큼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식기세척도 마찬가지고. 불과 5년 동안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뀌겠죠. 그 집에서 여가 시간이 넘죠. 차 운전도 안 해도 됩니다. 자율주행으로 찍으면 알아서 가고. 그럼 남는 시간이 뭐예요? 다 OTT 이런 거를 보면서 소화하는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우상향을 할 건데 이거 당연한 이거 사실인데 그러면은 주가는 우하향이 아니고 우상향을 할 거다. 거기다가 작년에서 코로나를 거치고 왔는데 그렇죠. 코로나를 거치고 왔는데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거치고 왔습니다. 앞으로 장밋빛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 시장은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만 원 이상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느니 차라리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애들 갖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은 미도달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가격이 들어오면 그때 시장이 흔들릴 때 가격이 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급등한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후성입니다. 맨날 후성 후보지만 이렇게 맨날 얘기하다가 한동안 얘기 안 했다가 지난주에 이거 급등하기 전입니다. 급등하기 전에 여기서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한동안에서 박스 꺼내니까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마 이날쯤일 거예요. 11월 8일 달쯤 이날 모양을 보면서 야 이거는 25,000원 이번에는 진짜 갈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요 아침 방송에도 얘기를 했고 신한수에서도 얘기를 했고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갈 것 같다. 녹화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쟤네들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줬죠.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11일, 10일, 9일, 8일 더하면 거의 뭐 7, 80만 주를 매수가 들어와 있고 이것도 들어와 있고 얘네들도 들어와 있다.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온 이유가 25,000원을 갈기 위해서 들어온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그저께에서는 외국인들도 100만 주 이상 갑자기 들어오는 상황을 보여줬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밀리는 거지만 죽은 거 아니죠.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서는 또 IT가 많이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IT가 움직이면 IT에 편입이 돼서 또 IT 관련주로 또 움직이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갈 때에서는 2차 전지, 탄소 배출권 움직일 때는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이 핑계는 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슈는 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만 원 깨지지 않으면 목표 가격 5만 원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데 한 주도 안 팔고 갖고 가는 거는 좀 너무 욕심이고 이미 벌써 많이 비중을 줄이고 요만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지금 이걸 목표 가격 5만 원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조정받으면 2만 원으로 마이너스 17%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신규 매수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이 후성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한 이유는 이제 수익률이 455%로 급증을 했고요. 얼마 전까지만 396%였는데 455%로 급증을 했고 조만간에 500%갈 겁니다. 500%갈 거고 그리고 요것이 죽지 않으면 시장은 안 죽는다는 거. 그래서 시장의 바로미터를 삼성전자로 세우지 않았고 저는 후성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성이 죽어야 시장이 죽어요. 시가총액이 제가 추천했을 때는 5천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나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50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450% 그렇게 돼버린 건데 어쨌든 좋아요. 좋은 종목이고요. 얘가 꺾이지 않으면 기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 여러분 궁금한 게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이 반등과 그러니까 하락장이 언제 올까? 상승장이 언제 끝날까? 물론 지금 상승장이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스권장 내지는 여전히 상승장은 존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테마 장세 그냥 뭐 상승장 여러분 머릿속에 상승장으로 생각하면 이 시장은 못 버팁니다. 왜냐면 너무 실망감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테마 장세라 생각하면은 여러분도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매매 열심히 매매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하락장이 찾아오려면 후손이 죽어야 돼요. 얘가 안 죽으면 하락장은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로미터로 세워놓은 보초병 같은 애들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펄어비스 5월 20일 날 작년 자 게임주들이 미쳤어요, 그렇죠? 뭐 게임비도 계속 올라가고 이게 해외에서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 NFT 그리고 P2E 게임을 하면서 진짜 돈을 버는 겁니다. 가상화폐를 캐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게임 시스템을 같이 접목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얘기하는 이유가 게임주가 계속 가면 저게 이슈가 올라가는 게 게임이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게임이 재밌어서 가는 게 아니고 물론 펄어비스는 게임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보다도 지금은 NFT, 스치면 상한가, 그렇죠? NFT, P2E, 그다음에 가상현실, 메타버스 딱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엔터주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주와 엔터주는 똑같은 이슈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엔터주들의 4대 기획사 그 그룹 대표들이 다 NFT에 투자를 하고 두나무에 투자를 하고 지금 다 그렇게 단행을 하거든요. 그럼 투자를 하면은 그게 당장 결과 나오는 게 아니고 내년에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다 엮으려고 하고. 그래서 엔터주들은 방송 콘텐츠, OTT, 뭐 K 콘텐츠뿐만 아니라 NFT, 가상현실 다 포함을 해가지고 뭐 자회사들이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이슈로 돌면서 움직일 것 같아서 저는 계속 게임주하고 엔터주들은 계속 테마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펄어비스도 여전히 강하고 게임주들도 강하고 뭐 좋아요. 다 좋고 카카오 게임주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키스트. 자 키스트. 자 현재 가격은 14,000원인데요. 싸게 공략하면 돼요. 지금도 싼 자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13,900원대였는데 가격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14,000원대나 13,900원대나 그 가격이 그 가격이니까 14,000원에 공략을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무너져요. 봐봐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3,005고요. 코스닥도 강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차일지 이틀짜인지 오늘 움직일지 그거 게임인 거지 올라가긴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안 올라가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올라가요. 이게 뭐 엔터주가 아니어도 올라갑니다. 이게 철강주여도 올라가요. 이 정도의 모양새면 다 올라갑니다. 이중바닥형이죠. 시장이 무너지는 시장이면은 일로 저점으로 꼬꾸라지는데 이 정도의 모양이 있으면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IT 섹터들도 다 이런 모양들에서 지금 다 이렇게 튄 건데 지금은 패턴주들을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안전하고 유리하고 거기다가 게임주 움직이고 엔터주 움직이고 뭐 그런 흐름들은 이제 수남이 나오니까 거기다 초록뱀 미디어도 강하고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면 이거 완전 바닥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얘는 SM 소속이에요. SM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M이 지금 여기다가 여기저기에다 지금 두나무에 투자를 하고 뭐 NFT에 투자를 하고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SM도 조만간에 그런 이슈로 또 다시 움직일 거고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애도 움직일 거고 지금 DOE도 지금 상장을 했는데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흐름이 강합니다. 10%.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해가지고 SM 그룹주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면 키스트 얼마나 바닥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바닥에 있을 때 건져 놓으면 기다리면은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패턴주. 그래서 이렇게 쭉 빠져 있는데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올리면 저는 이거는 정고점은 돌파를 조만간에 강세를 거래가만 실리면 되는데 거래는 앞에 들어와 있어요. 이놈들이 다시 들어와서 거래만 좀 더 실어주면은 이슈만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1차 목표치는 15,000원, 2차 목표치는 16,000원, 3차 목표치는 17,000원, 최종적으로는 2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바닥에 있을 때 잘 모아가시면 되는 종목으로 키스트 오늘의 표역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이번 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키스트 만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들고 나오셨는데요. NFT와 관련해서도 더 갈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네요. 매수가는 1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ICD요. ICD.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 가격은 17,500원. 17,500원에 비중은요? 비중은 한 30% 정도? 30% 정도. 네네. 자, 지금 강하게 움직여준 애들은 주도주예요. 주성 엔지니어링, 후성, 뭐 동진 세미캠 이런 애들은 과거에 주도주였던 애들이고 먼저 가는 애들이 먼저 가고 나중에 움직일 것 같은데 얘는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물론 앞에 있는 애들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더 강하고 물론 주성 엔지니어링은 OLED 섹터도 강하지만 ICD는 반도체 느낌보다는 이제 OLED 쪽인데 근데 OLED 상황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 1년 정도는 그냥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추매도 지금은 얘가 잠을 자고 있어서 네. 아무리 잠자고 있는 애한테 계속 밥 갖다 줘도 밥 안 먹잖아, 그렇죠? 네. 일어나야 깨워야지 이제 밥을 먹고 할 텐데 얘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갖고 계속 여기다 밥을 옆에 갖다 놔도 밥을 먹질 않아서 안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기다 보면은 내년 봄 전에서는 얘가 잠을 깨겠죠. 그때에서는 돈을 넣으면 그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면서 수익을 가져다 줄 텐데 지금은 계속 횡보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거래가 너무 없어요.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만 되고 뭐 추가 매수 상관없는데 추가 매수하면 내년 4월 달까지는 그대로 이 자리 그대로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추가 매수 되고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한 거는 내년에서도 11,000원대에서 계속 머물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면 추가 매수가 돼요. 근데 차라리 내년 4월 달까지 안 움직일 거면 뭐하러 그걸 사요? 차라리 이걸 팔아다가 아니 이걸 파는 게 아니고 이걸 살 돈으로 차라리 다른 쪽을 사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약간 좀 이거는 손실을 보고서라도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내년에서는 제가 볼 때는 IT가 주도주로 올라오면서 한 두 더블 이상 다 날 것 같거든요. 느낌은. 최근에 게임주들이 바닥에서 200%, 300% 올라갔죠. 네. 작년에 제약주들도 200%, 300% 다 올라갔죠. 네. 그리고 작년에 2차 전지들도 300%, 500%, 1000% 올라갔죠. 이제는 IT 차례예요. 근데 그게 내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 올라오는데 지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2만 원이 아니고 나중에 10만 원도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네. 근데 이렇게까지 좋게 얘기를 해도 지금 당장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안 좋게 들리는 것뿐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데 지금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큰 바람이 들어오면서 확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마 내년 봄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좋게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 해봤자 재미없다.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보유만 됩니다. 아니 그냥 저는 너무 지겨워가지고요. 그러니까. 2월달에 매수를 해가지고 음. 너무 지겨워. 그러면 한번 지금 한번 손절해 보세요. 손절해 보시고 내년에서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괜히 손절했지? 냅뒀으면 지금 5만 원에서 지금 수익 따블 났을 텐데. 라는 생각을 내년에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보유만 할까요, 그냥? 아, 손절하세요. 지금 손절하고 싶잖아요, 그죠? 지겨워. 정말 손절하고 싶을 때가 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시고 내년에서 후회 한번 해보시면 크게 느낄 겁니다. 손절하시겠습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지겨워도 버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든 선택이신데 저는 IT가 죽은 게 아니고 가야 될 건데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잘 버텨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틴 자리예요. 지금 기사가 삼성전자를 이제 손절하고 있다라 그러는데
삼성전자 개인들이 손절한다는 얘기는 IT를 봐야 되는, 그렇다면 전 삼성전자 사고 얘기 안 합니다. 차라리 살 거면 주성엔진 사고 말지. 어쨌든 IT주들은 개인들이 손절하는 타이밍이 이제 좋아지는 타이밍이니까 지금은 이제 잘 버텨야 되는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셀트론 제야 셀트론 제약 15만 원 20%인데요. 지금 매도할까요? 15만 원이요? 네네. 아, 이거 뭐 조금만 올라오면은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데 어제 들어갔어. 어제 들어갔다고요? 15만 원. 아유. 15만 원. 예. 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 20%? 네. 어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네요. 네. 자, 일단은 레키로나주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레키로나주 얘네들은 통과 소식을 얘네들은 미리 알았을 겁니다. 회사 관계자들이고 걔네들 다 끈앞풀들인데 레키로나주 통과할 걸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기가 외국이 다 매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통과가 돼도 이거 승보로 봐서 유럽이든 해외든 뭐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팔릴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얘네들이 감지를 한 거예요. 아니 저거를 만들어 놨으면은 이제 매달 1조씩 돈방석에 앉아야 되는데 만들어 놔도 제품이 안 팔리면 재고가 쌓이면 그게 다 손실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파는 거예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네. 열심히 팔잖아요. 분명 레키로나주 통과될 거 분명히 쟤네 알았을 텐데 열심히 팔았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도 잘 팔리는 옷을 만들면은 뭐 수출도 되고 돈을 잘 버지만 옷을 뭉탱이로 만들어놨는데 팔리질 않아요. 다 뭐예요? 다 손실이에요, 이거 다. 그런 것처럼 뭐가 팔려야 되는데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뭐 머크 뭐 이런 회사들을 이겨 먹어야 되는데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파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사주는 게 아니고 물렸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걸 거꾸로 사셨네? 잘못 사셨죠? 그러면 네. 잘못 산 거라 판단했으면은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오늘 이제 기사들이 얘기 나오는 게 얘네들이 이제 mRNA 백신을 이제 가겠다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주가를 팔기 위해서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느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차라리 바닥에 있는 엔터주는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한국 콘텐츠 OTT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초록뱀, 키스트, IHQ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기 낫지 셀트리온은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도 할까요? 그럼 언제 팔 건데요? 수익 날 때? 더 떨어지면 못 팔 텐데. 네, 손내.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유망이 있는 쪽으로 엔터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간 시황을 갖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키스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4,000원 잡아주셨고요. 현재 1.41% 하락한 14,000원, 네, 매수가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 1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면 지수는 빨간불이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수급은 코스피에선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선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섹터, 메타버스 관련주 등 그리고 일부 반도체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17% 상승한 3,00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0% 상승하면서 1,03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박스권입니다. 급락 없고요. 지금 시장 뭐 밀리거나 뭐 크게 밀리거나 그런 상황은 없어서 테마주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더 듭니다. 자, 지수 봅니다. 자, 코스닥 좋죠? 좋아요. 코스닥은 뭐 양봉으로 살살살 올라가고 있고 뭐 조금 밀려도 상관없는데
강하게 잘 버티네요. 자, 코스피도 아까 오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IT 섹터들 종목을 보면 지금 덕산네옥수라든지 주성엔징이라든지 몇몇 종목은 이렇게 강하죠. 몇몇 종목만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은 원래는 이제 다른 애들이 쫓아가거나 뭐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막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는 애들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차별화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IT 섹터들은 약간의 속임수? 그러니까 내년엔 진짜로 움직이는 건 내년일 것 같고 역시 느낌이 지금은 일부 종목들만 그냥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흐름 정도로 박스권으로 다시 갇힐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만약에 이게 정말 강한 흐름으로 바뀔 거면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하이닉스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더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IT 부품주들도 주성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막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아직은 않아요. 오늘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확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주가들이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다른 애들 움직이면서 이제 확산이 나오면서 거래들이 실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 흐름이 아닌 것 같아서 IT 섹터들은 일단 차별화 흐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니까 지수는 폭등은 못하고 이렇게 갇혀지니까 테마주의 흐름들이 다시 모양을 잡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게임주들이 또다시 강해졌습니다. 제가 안 죽었다 그랬죠? 좀 조정받으면서 사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자, 위메이드가 좀 전에 다시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강하게 움직여주고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난리예요. 해외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뭐 아이템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수백억의 거래가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게임 회사들이 매출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NFT라는 이름으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싸이월드 공간에 있는 뭐 저는 뭐 싸이월드도 안 했지만 그 보면은 무슨 미니룸 뭐 세이클럽에 보면 안에 뭐 옛날에 무슨 미니룸 있었고 뭐 캐릭터에다가 뭐 모자 씌우고 옷 입히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세이클럽이라는 게 사라졌지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정말 예전 근데 거기에다가 NFT의 고유 그 인식 번호를 부여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해외에서 투자가 되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거 외에서도 이제 앞으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굿즈 상품 뭐 사인이라든지 뭐 음반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NFT를 다 부착해갖고 팔게 되면은 또 다른 상품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거에 대한 성장성, 이거를 가지고 지금 주가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얘기했다가 안 먹히면은 NFT로 얘기하고 NFT에 먹히다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게임주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이 게임주들은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게임은 안 하지만 만약에 저도 리니지를 안 하지만 뭐 리니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몬스터를 잡으면 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몬스터를 맨손으로 때려잡으려면은 10시간이 걸리는 거를 무슨 검이 있대요. 그 검으로 한 방에 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검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얘 한 대 치면은 뭐 10,000원 떨어지고 그럼 10대 치면은 10만 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럼 그 검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그게 가격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돈 버는 검이기 때문에 그전에서는 그냥 만족도죠. 내가 이런 레벨 높은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만족도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야 저거 되게 좋은 검 갖고 있네. 그런 이제 레벨업과 뭐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자부심에 대한 그 가격이 그것도 몇 억대 했대요. 그것도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돼버렸기 때문에 몇 억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리니지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을 부착을 시키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떼거지러 가고 게임하겠죠. 돈 벌려고. 그래서 그런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애니소프트도 자체적인 가상화폐를 발행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 두나무 거기 업비트에다가 뭐 상장시키고 빗썸에 상장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하이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이브도 지금 두나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애들이 다 이제 조만간에 다 아마 자체 가상화폐 다 만들 거예요. 그러면 다 가상화폐 NFT 관련주로 다 이게 뻔하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저 같아도 그걸 할 것 같아요. 그걸 하면은 일단은 상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분을 내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뿌리면 되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100조짜리 만들어 놔가지고 10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앉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앞으로 그런 흐름을 간다 그러면 이쪽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웨어버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 이슈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원익 P&E, 자, 원익 P&E, 이게 이름이 P&E 솔루션에서 바뀐 건데요. 제가 이거를 2020년도 그 3월 17일 막 폭락할 때, 제가 이미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얘기를 2월 달, 여기 있죠. 2월 11일서부터 해서, 이거 원익 P&E고, 코스피 시장을 보면 2월 11일 그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 폭락할 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그 방송이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조만간에 폭락할 거니까 현금화 대응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요. 여기서 며칠 합니다. 2월 11일서부터 해서 며칠을 해요. 시장 폭락이 나왔죠. 3월 달이 내려왔어요. 이제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단타로 좀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아닌 것 같아갖고 여기 3월 이때가 3월 9일 날인가 11일 날인가 그때서도 시장 또 폭락할 것 같다 하면서 여기서도 현금화 대응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1,500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랬는데 1,500이 깨졌죠. 1,500까지 정말 빠졌고 그렇게 쭉 깨진 다음에 그때서 공개 방송을 열 때 제가 공개 방송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얼마나 깨졌습니까? 제 회원들은 지금 현금화 대응 다 했고 실전 매매 장수 열심히 보신 분들도 현금화 대응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타격이 굉장히 적어서 룰루랄라 너무너무 좋다. 이제 조만간에 매수를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도대체 얼마나 깨졌습니까? 물어봤더니 다들 종목들 마이너스 50% 났다고 다들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50% 먹을 종목을 2개를 줄 테니까 한번 사볼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대. 그래갖고 그럼 수익이 나면은 나중에 수익 난 걸 가지고 실전 매매 정수 방송할 때 해서 감사합니다를 열심히 노래를 많이 하셔라 했거든요. 그때 줬던 게 우수 AMS랑 P&E 솔루션이었어요. 그때 P&E 솔루션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스토리가 좀 길죠? 자, 원익 P&E 솔루션인데 이게 2주 만에 50%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뭐 20%가 아니고요. 이거는 한 달 만에 100%를 간 종목인데 요거를 요때에서 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날 폭락한 날이 있죠. 요날 죽은 거예요. 요날 최저점에 죽었고 회원들도 여기서 죽었는데 회원들은 물려서 죽었어요. 물려서 죽었는데 오히려 그때 비회원들은 완전 초바닥에서 죽은 건데 죽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기 요게 50%예요. 이게 60%네. 그러니까 요게 올라갈 때 요게 50%에서 2주 만에 50% 수익이 나서 누가 물어봅니다. 전문가님 50% 수익이 났는데 팔아야 되나요?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 나면 팔기로. 욕심내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50% 깨졌다가 갖고 다들 울고 있으니까 그거 살려줄 테니까 한번 사볼래요? 대신에 수익 나면 팔아야 됩니다를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 버리게 되면 고맙게 도움을 준 건데 오히려 돌멩이질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수익 날 때 깔끔하게 팔라 그랬어요. 물론 이 얘기도 했죠. 팔고 나서 잘 갈 거다. 팔아라. 그리고 나서 몇 프로 간 거냐? 300%가 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300%가 뭐야? 그때 기준으로 560% 갔네요. 560% 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 33,000원을 샀는데 30%에서 지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가 이거를 그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선물 종목을 줬던 게 6,500원대일 겁니다. 6,500원대일 건데 6,500원짜리 종목을 33,000원에 사셨네? 비싸죠? 저는 이런 종목은 쳐다도 안 봐요. 저는 이 종목은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 종목은 최소한 2만 원까지는 빠져야지 된다고 단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좋게 안 봅니다. 더 빠질 거예요. 2만 원 내려와도 그러면 그때 가서 단타 정도만 되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다시 1만 원까지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등 나올 때 잘 손절해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털고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미래 전망과 그다음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바닥에 주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사면 무용지물. 그래서 제가 엔터주를 얘기한 것도 미래가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떠 있는 거 P&E 솔루션, 원익 P&E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좀 이따가 신의 한 수 장 끝나고 3시 20분도 있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 더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오프라인을 찾아가는 서울경제TV 시크릿 무료 강연회가 개최됩니다. 2022년에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예정인데요. 12월 4일 일산, 11일 의정부, 18일 일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11일에는 이종수 위원님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검색 후에 입장을 하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안에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